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하시죠. 없어요. 그러면 진도를 나갑시다.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채권 듀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세컨 듀레이션. 세컨 듀레이션을 왜 해요? 미분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세컨 듀레이션이라는 걸 한다. 이런 거죠. 그중에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이거 하고 있어요. 금융에 왜 미분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금융에 미분이 필요한 한 예 중에 하나가 채권 듀레이션인 거죠. 그죠? 근데 왜 채권 듀레이션에서는 미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냐? 이런 거였지. 뭐 어떤 거였던 것 같아요. 만약 채권 듀레이션,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이자율 또는 채권 수익률의 변화에 대해서 직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선형함수였다면, 이자율의 선형함수였다면 채권 가격이 그렇다면 사실은 그냥 기울기가 한번 정하고 나면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덜 중요할 것 같아라는 거였지. 근데 불행히도 이자율에서 선형함수가 아니고 무슨 함수라고? 비선형함수라고. 그죠? 그러니까 매 이자율 수준에 따라 가지고 채권 가격이 이자율의 1% 변화에 대해서 채권 가격 변화가 일정하지가 않을 수 있으니 그러니 뭔가 그 이 얼마나 이자율 변화에 대해서 채권 가격이 민감한가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게 필요하고 그게 다른 말이 뭐냐면 채권 듀레이션 했다.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계속 이거 하고 있어요. 금융에 미분이 왜 필요하냐 하는 이야기 하고 있어요. 진도가 어디지? 이건 같은 이거 아니다. 이건 했죠, 그죠? 영어 같은데. 미분의 금융의 또 다른 예 하나를 하겠다라는 거죠. 예, 보니까 제목이 뭐예요? 옵션 가격이 기초자산 가격에 대해서 민감한데, 그러니까 이거 옵션도 뭐죠? 디리버티브라 그랬죠. 파생 상품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뭐에 의해서 파생됐냐면 기초자산에 의해서 파생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옵션 가격도 기초자산 가격하고 뭔가 연관이 있겠지. 근데 옵션 가격이 만약 기초자산 가격의 선형함수였다면 그렇다면 그냥 기록이 하나 딱 정하고 나면 그냥 끝나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없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보니까 비선형 함수라는 거지. 마치 이 채권의 가격이 이자율의 비선형 함수였듯이.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또 다른 그 미분이 왜 금융에 필요하냐는 또 다른 예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옵션 가격이 기초자산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민감하냐는 걸 측정하는 지표를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 하면 뭐라 부른다고? 뭐라 부른다고? 여기 적혀 있잖아. 뭐라 델타. 부른다고? 델타라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 델타의 개념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부해 보자. 이런 겁니다. 예. 지금은 그냥 왜 금융의 미분이 필요하냐는 이야기하는 예로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브렉 숄즈 옵션 프라이싱 모델인데 피셔 브렉하고 마이든 숄즈가 만든 옵션의 가격 결정 모형인데 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 그죠? 뭐 온갖 수식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아주 복잡한 뭐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운 것 같아. 그죠? 예.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건 함수다. 함수가 뭐가 함수예요? 우리 앞에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뭐가 함수예요? 인풋이 있고 인풋이 함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아웃풋을 뿜어낸다 이런 거였잖아.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뭐 굉장히 복잡했지만 사실은 뭐냐면 인풋이 있고 그다음 아웃풋이 있다. 아웃풋은 뭐냐? 옵션 가격이다. 여기 C라고 적혀 있는데 C는 콜옵션의 가격이다. 아직 우리가 콜옵션도 뭔지 모르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지만 여하튼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수식이 그죠?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도 함수다. 그리고 콜옵션의 가격은
안에 들어갈 인풋이 여러 개 있다. 다시. 어, 이, 우리 채권 가격은 사실은 중요한 변수는 그냥 그 채권 수익률이라고 Y가 중요한 인풋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예 표시도 보통 안 하는데, 콜옵션은 뭐냐면 안에 들어가는 인풋들이 여러 개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풋이 여러 개 있는 함수니까 다변수다. 이런 거지. 다변수 함수이고, 그리고 왜 이게 지금 우리가 관심이 있냐 하면 이게 선형이 아니더라라는 거, 비선형이더라. 이런 거지. 예?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옵션에서는 여러 가지 기울기, 미분 개념이 나온다라는 거죠. 아까 델타라고 얘기했잖아. 델타. 그 기초자산 가격 변화에 대한 이 옵션의 가격 변화를 이야기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 델타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지? 그래서 델타가 뭐예요? 그리스 문자에 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할 때 델타잖아. 그지? 예.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옵션 그리기라고 얘기한다. 옵션 그리스 문자 이런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를테면 델타도 있고요. 아까 앞에 얘기했던 델타는 뭐냐 하면 기초자산 가격에 대해서 옵션이 얼마나 민감한가를 측정하는 게 델타이고, 그리고 뭐 델타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이렇게 복잡한 함수로 구해진다. 그렇지만 이것도 함수라고 어차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함수 형태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x에다가 값 딱 넣어주면 그럼 y 값은 나오게 돼 있다 이거지. 음. 뭐 감막하는 것도 있고요. 아까 이게 다변수 함수라 그랬잖아. 다변수 함수라 그랬으니까 이 뭐냐면 어 그 여러 가지 X 변수가 있는데, 감마는 그게 아니네. 감마는 그게 아니고 지금 뭐예요?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해서 델타가 얼마나 변하는가 하는 측정 지표라고 그랬으니까 감마는 뭐예요? 2차 미분이네, 그지? 우리 앞에서도 이런 이야기 했잖아. 그 듀레이션이 뭐냐면 일드에 대한 1차 미분이라고 그랬고 채권 가격에. 그죠? 그다음에 볼록성, 컨벡시티 하는 것도 이야기했잖아. 그죠? 그거는 뭐냐면 2차 미분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듀레이션의 민감도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 마찬가지네. 지금 감마도 중요한 같네. 이게 비선형 함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잡한 함수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여하튼 함수다 이거지. 뭐 이런 겁니다. 예. 뭐 또 다른 것도 있나?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지금 델타 감마만 있는가? 세타도 있고. 세타는 보니까 뭐라고 적어놨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나감에 따라서 옵션 가격이 민감한가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배각하는 것도 있고. 요거는 뭐냐면 기초자산의 변동성의 변화에 대해서 옵션 가격이 얼마나 변하는가 하는 것도 있고. 록 하는 것도 있는데 그는 뭐냐면 이자율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옵션 가격이 얼마나 변하는 걸 로라 그러고. 볼가라는 건 뭐냐면 그죠? 로의 민감도죠. 그죠? 배가의 민감도죠. 그죠? 변동성의 민감도. 배가의 민감도. 그러니까 이차 미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반악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기초자산 가격하고 그다음 뭐예요? 변동성이 동시에 뭔가 하는 2차 미분값. 이거요. 그다음에 참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보니까 기초자산 가격하고 잔존 만기하고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뭔가 2차 미분값.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죠?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함수가 있으면 함수에다가 인풋 넣으면 아웃풋 나오니까 구하면 되는 거고. 그지? 단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옵션이 뭐 어떤 거야? 인풋이 여러 개 있다는 다변수 함수라는 거지. 그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옵션이 비선형 함수라는 거지. 옵션 가격이. 그러니까 뭔가 이런 민감도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 지금 한 거지. 그죠? 예. 지금 이게 왜 이래 되는지는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X축은 뭐죠? underlying asset price네. 그러니까 기초자산의 가격이고요. Y는 옵션의 가치네. 옵션의 밸류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이런 곡선으로 나타난다는 옵션 가격이. 그리고 그게 선형이 아니죠. 직선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every point s의 접선의 기울기 하는 게 중요한 개념이 되겠지. 그게 뭐냐면 델타이다. 뭐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옵션에서도 뭔가 지금 미분이 쌓이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아니 델타를 내가 왜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잖아. 그래서 질문이 이거네요. 이 델타가 옵션 매매에 어떻게 활용되겠지? 마치 우리가 앞에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duration이나 아니면 컨벡시티가 뭔가 채권 매매에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마찬가지인 거죠. 뭐 어떤 거냐면, 만약 지금 이게 이런 모양이라 그랬잖아.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왜 우상향하고 있잖아. 기울기가.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만약 내가 기술자 가격이 위로 올라갈 것 같다 하면 어떤 놈에 투자하는 게 좋아요? 마치 일드가 떨어질 것 같으면 어떤 채권에 투자하는 게 좋았어요? 장기채에 투자하는 게 좋다. 두레이션이 큰 거에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기술자산 가격이 상승이 예상된다면 델타가 플러스이면서 어, 지금 여기서는 델타가 마이너스인 건 없었는데 델타가 마이너스인 것도 있어서 지금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델타가 플러스이면서 그러면서 이왕이면 델타가 크면 클수록 뭐 어떤 거예요?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런 옵션에 선택을 해야겠구나. 이래 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만약 기술자 가격이 하락이 예상된다면 델타가 음이면 좋겠지. 혹시 델타가 음인 옵션이 있다면. 아직 이야기는 안 했는데. 그죠? 예. 그리고 이왕이면 뭐냐면 그 음의 값이 굉장히 큰 놈을 선택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델타가 중요한 거죠. 옵션 트레이더들한테는 마치 두레이션이 채권 트레이더한테 두레이션이나 컨벡시티가 채권 트레이더한테 중요하듯이 뭐냐면 델타, 뭐 감마 이런 것들이 옵션 트레이더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예. 그다음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어, 기존이 오를지 떨어질지 나 잘 몰라. 근데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되겠어요? 델타는 0으로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러면 올라가든 떨어지든 내 포지션의 가치의 변화는 별로 없을 거 아니야. 그죠? 반면에 뭐를 크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배가를 크게 만들어야겠지. 아까 배가가 뭐였냐면, 뭐였지? 변동성에 대해서 뭐예요? 옵션의 가치가 어떻게 바뀌는가라고 얘기했으니까, 배가 큰 포지션을 구하면, 배가 굉장히 크도록 포지션을 구축하면, 그러면 변동성이 크면 돈을 벌 거 아니야. 델타는 제로, 델타 뉴트럴을 만들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내 포지션의 가치의 변동은 없을 거고, 뭡니까? 변동성이 커지는 거에만 배팅을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지. 그죠? 예, 그런 겁니다. 옵션 트레이더가 하는 짓이 그런 짓이에요, 사실은. 아직 우리가 옵션이 뭔지도 모르는데, 옵션 트레이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비약이 큰데, 그렇지만, 여하튼, 원리는 뭐 어떤 거냐? 옵션 트레이더들이 하는 짓이 뭐 어떤 거냐 하면, 델타는 그냥 역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배가를 되게 크게 만들든가, 만약 변동성이 줄어들 것 같으면, 그럼 뭐야? 델타는 제로로 만들면서, 배가를 좀 작게 만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짓을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옵션 트레이드들이. 마치 금리가 떨어질 것 같으면 뭐예요? 장기채로 구성했다가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단기채로 간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오케이. 아, 이제 지금 이 순간에 이제 우리가 옵션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지. 그래서 이제 옵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옵션이 도대체 뭐냐? 예. 옵션은 영어로 옵션이네요. 그죠? 한국말로 번역하면 옵션의 뜻이 뭐예요? 뭐냐 하면 사전에 찾아보면 선택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택권.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옵션이라는 게 뭔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이게 권리이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게 옵션이에요. 예? 옵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콜 옵션이 있고 또 하나는 풋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용어를 알아야 돼요. 자, 콜 옵션은 뭐냐 하면 살 수 있는 권리예요. 풋 옵션은 뭐냐 하면 팔 수 있는 권리예요. 자, 오케이. 다시. 콜, 사전적인 뜻이 뭐죠? 부르다. 어,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산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지. 풋은 사전적으로 뜻이 뭐예요? 갖다 얻다. 주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판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콜 옵션은 뭐냐면 사는 권리이고, 풋 옵션은 뭐예요? 파는 권리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방점은 살 거냐 팔 거냐도 중요하지만 살 수 있는 권리, 팔 수 있는 권리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있어요? 권리라는 말이 중요한 거죠. 지금 옵션이라는 게 선택권 해서 권리라 그랬으니까. 콜 옵션을 좀 더 이야기합시다.
콜옵션을 이제 프로펙스 때 물어보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특정 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정해진 기간 내 또는 만기일에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죠. 그지?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그걸 이제 우리 뭐라 그러냐면 기초자산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언더라잉 영어로 언더라잉 에셋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특정 자산 기초자산이 뭐가 될 수 있냐면 주식 될 수 있고 채권 될 수 있고 통화 될 수 있고 주가 지수 될 수 있고 비트코인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옵션도 있다니까. 오케이? 예. 첫 번째는 특정 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 콜옵션은. 그지? 근데 뭐냐면 그게 그 내가 살 수 있는 그 가격이 미리 정해진다는 게 중요한 거야.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그 가격을 뭐라 그러냐면 행사 가격. 영어로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또는 엑서사이즈 프라이스 이렇게 얘기한다. 이지? 오케이. 그럼 언제 동안 그걸 내가 행사할 수 있냐 하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지. 하나는 뭐냐면 만기일 이전에 언제라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옵션 스타일도 있고 그다음 뭐야? 만기일에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옵션 스타일도 있는데 만기일에만 행사할 수 있는 옵션 스타일 보고 뭐라 부른다고? 유로식 옵션이라고 얘기한다. 만기일 포함해서 만기일 이제 언제나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 이제 좀 자유롭잖아. 뭔가 미국은 좀 자유롭고 유럽은 좀 뭔가 좀 보수이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만기일에만은 유럽식이고 만기일 이전에 언제라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으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미국식 옵션이라고 얘기한다고. 콜옵션과 풋옵션의 유일한 차이는 뭐냐면 하나는 살 수 있는 권리고 하나는 팔 수 있는 권리고. 여전히 우리가 지금 콜옵션이 뭔지 풋옵션이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질문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질문이 뭐죠? 행사 가격이 100원이야.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콜옵션이야. 그냥 콜옵션이라 그랬으니까 이 뭐예요? 매수할 수 있는 권리야. 오케이? 근데 만기일이 됐어, 오늘. 만기일이 됐는데 기술자 가격이 100원이야. 그러면 좋아, 싫어? 답변을 잘 못하겠지. 아직까지 이거 뭔지 무슨 문제인지 파악을 못하니까.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자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살 수 있는 권리잖아. 100원에 사는 게 좋아? 아니면 행사 가격이 100원이니까 100원에 옵션을 행사하면 행사 가격이 살 수 있으니까 100원에 살 수 있는 거고 지금 그냥 시장에 사면 100원이니까 100원에 살 수 있으니까 100원에 사는 게 좋아? 100원에 사는 게 좋아?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뭐야? 둘 다 답이 똑같아. 이렇게 답을 할 거 아니야. 그 말이 뭐냐면 이 옵션의 만기일의 가치는 뭐냐면 0원이야. 이 옵션 행사해도 그냥 100원이고 행사 안 하고 그냥 해도 100원이니까 이 옵션의 가치는 없을 거 아니야. 얼마나 좋으냐 하면 그냥 0원만큼 좋은 거지. 이 옵션이. 그지? 이번에는 만기일의 가격이 110원이라고 치자고. 오케이. 자, 그럼 질문 이런 거지. 100원에 사는 게 좋아? 아니면 110원에 사는 게 좋아? 이런 거야. 어느 게 좋아? 100원에 사는 게 좋아? 110원에 사는 게 좋아? 빨리 답해줘. 100원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옵션을 행사하는 게 좋아, 싫어? 좋아요. 좋지. 그러니까 옵션을 행사하면 내가 10원 싸게 100원에 살 수 있는 거고 만약 그냥 시장에 가서 만약 이걸 산다 그러면 10원 비싸게 110원에 사니까 옵션 행사하는 게 좋겠지. 네. 이해 갔어요? 네. 이해 갔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 10원만큼. 10원만큼 좋아.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옵션의 만기일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지금 만기일의 시장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결정된다 하는 걸 우리 지금 안 거지. 그죠? 네. 만약 행사 가격하고 만기일의 기술자산 가격이 같으면 그럼 가치가 없어. 행사 하나 안 하나 똑같으니까. 그지? 만약 그 만기일의 기술자산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높으면 콜옵션이면 그러면 그 높은 그만큼 좋아. 10원만큼 좋아. 만약 120원이면 20원만큼 좋아. 그지? 오케이. 자, 90원이다. 기술자산 가격이 만기일 90원이다. 그러면 질문이 이거지. 100원에 사는 게 좋아? 아니면 90원에 사는 게 좋아? 90원. 그지? 네. 그러면 이때 그 이 콜옵션의 가치는 얼마야? 얼마만큼 안 좋아?
10원만큼 안 줬습니다. 10원만큼 안 좋아. 그러니까 콜옵션의 가치는 마이너스 10원? 1하고 답을 하면 땡인 거지. 음, 왜 땡인 같아? 지금 방금 뭐라 그랬냐면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 권리라고 얘기했어. 자, 아까 옵션의 사용적 의미는 뭐라 그랬어? 선택권. 선택권이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 뭐냐면 행사를 한다. 아니면 행사를 안 한다. 맞잖아. 지금은 만약 행사를 하면 내가 얼마 손해 보는 거야? 10원 손해 보는 거잖아. 근데 이게 뭐라고? 나의 권리라 그랬어. 선택권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행사 안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옵션의 가치는 얼마야? 0원. 이해 갔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방금 했던 이야기. 네. 이해 갔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약 이익이 나면 그러니까 그 콜옵션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것만큼 계속 비례해 가지고 가치가 막 증대되는데 떨어지는 쪽은 뭐냐면 그냥 영원이야. 왜냐하면 이게 옵션이거든. 이게 선택 권리니까 권리를 행사 안 하고 그냥 휴지통에다 버리면 되잖아. 이 옵션을. 그죠? 예. 네. 오케이. 이거를 만약 페이오프로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지 않겠냐? 자, 보자. X축은 뭐죠? 기술하는 가격. 우리 지금 방금 했던 이야기를 지금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X축은 기술하는 가격. Y축은 뭐예요? 콜옵션의 가치. 만기일의 가치. 그지? 만약 만기일의 기술하는 가격이 요 X 칸한 게 행사 가격인데 행사가 같으면 그 가치가 0원이라 그랬잖아. 그죠? 110원이면 가치가 10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지? 120원이면 20원. 20원. 그러니까 뭐냐면 콜옵션의 페이오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행사 가격보다 기술자 가격이 높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비례해서 이렇게 우상해서 기울기가 1이네. 맞죠? 그죠? 네. 근데 만약 90원이면 어떻게 된 거야? 90원에 행사할 필요가 없지. 90원에 살 필요가 없지. 네. 아니지. 100원에 살 필요가 없지. 90원에 사면 좋지. 아까 네네. 이야기가 그거였잖아. 기술자산이 90원이면 행사가 그냥 100원이니까 100원을 왜 사? 그냥 그 옵션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 거지. 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기술자산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안쪽에 있을 때는 그냥 가치는 0원이야. 그래서 이렇게 꺾여 있는 페이오프를 가질 것이다. 라는 게 지금 방금 했던 이야기죠. 오케이? 네. 자, 풋옵션 합시다. 풋옵션. 앞에 문제하고 똑같아요. 예? 그죠? 행사 가격이 얼마야? 100원이야. 근데 요번에는 뭐냐면 풋옵션이야. 풋옵션 아까 뭐라 그랬지? 팔 수 있는 권리. 할 수 있는 권리야. 만기의 기술자산 가격이 100원이야. 그러면 100원에 파는 게 좋아? 100원에 파는 게 좋아? 행사 가격인 100원으로 파는 게 좋아? 아니면 기술자산 그냥 시장에서 100원에 파는 게 좋아? 똑같아. 그러니까 옵션의 가치는 0원이야. 이런 거 있지? 맞잖아. 네. 예. 이번에는 뭐예요? 만약 기술자산 가격이 110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100원에 파는 게 좋아? 110원에 파는 게 좋아? 110원. 110원에 파는 게 좋아. 얼마나 좋아? 10원. 이만큼 좋아. 이래 된 거지. 오케이? 이번에는 뭐예요? 100원에 파는 게 좋아? 90원에 파는 게 좋아? 100원에 진짜 잘못 이야기했다. 110원에 파는 게 좋으니까 그러면 이 옵션을 행사하지 말고 뭐예요? 그냥 시장에서 110원에 파는 게 더 낫잖아. 그러니까 이 옵션의 가치는 0원이지. 파는 권리였다고. 행사 가격 1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니까. 그냥 시장에서 110원에 파는 게 좋잖아. 그러니까 이 옵션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옵션이 가치가 없는 옵션인 거지. 그렇지만 뭐냐면 이 권리니까 그 가치는 0원이겠지. 이제 이게 지금 맞지, 그지? 이게 뭐예요? 시장 가격이 90원이야. 그러면 시장에서 내가 판다면 90원에 팔 수 있는데, 근데 만약 이걸 옵션을 행사하면 얼마에 팔 수 있는 거야? 100원. 팔 수 있어. 얼마나 좋아? 10원. 이만큼 좋아. 그러니까 풋옵션의 페이오프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을까요? 네, 콜옵션은 이런 페이오프를 가지고 있고요. 풋옵션은 이런 페이오프를 만기시에 갖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 한 거죠. 요거는 무슨 그림 같아요? 요거하고 요 그림하고는 보니까 Y축을 기준으로 뭔가 대칭인 그림을 지금 그려놓은 건데 이건 누구의 페이오프일까요? 콜옵션을 사는 사람. 아니지. 요게 콜옵션을 산 사람의 페이오프였잖아.
그러면 요거는 누구의 페이오프? 콜옵션은 파는 사람. 그렇지. 오케이? 어. 아니, 그러니까 콜옵션을 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런 거고 그러면 콜옵션 산 사람이 이익을 봤다는 말은 뭐예요? 콜옵션 판 사람은 손해를 손해봤다.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누구의 페이오프예요? 풋옵션 판 사람. 풋옵션 판 사람의 페이오프가 된다. 그죠? 예. 여기 지금 보면 롱콜 이렇게 적혀 있잖아. 롱콜. 롱 이렇게 적혀 있잖아. 롱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매수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숏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매도했다라고. 롱 포지션 이렇게 하면 매수 포지션. 숏 포지션 하면 매도 포지션. 그래서 지금 요 네 가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가 만기 시에 콜옵션과 풋옵션의 페이오프를 지금 금방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특징은 뭐냐면 우리 주식 만약 매수했다. 그러면 페이오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다음 우리가 주식을 숏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페이오프겠죠. 그죠? 근데 말하자면 이 콜옵션이나 풋옵션은 뭐냐면 이런 그 주식을 롱앤 페이오프에 반을 잘라 가지고 만든 거죠. 요거하고 요거를 합치면 주식 페이오프가 똑같아지잖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그냥 단순한 주식 포지션, 매수 포지션을 잘라 가지고 나눠 놓은 게 뭐냐면 콜옵션, 풋옵션 이런 것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뭔가 쓸모가 있으니까 만들었겠지, 어떤 놈이. 그지? 하여튼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옵션 매수한 사람은 가지고 있고 의무는 없어. 옵션이라는 게 바이 데피니션 뭐였어요? 선택권이었잖아. 그죠? 근데 그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옵션 매도자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다.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러면 한 사람은 항상 좋은 거잖아. 자기한테 유리한 일이 벌어지면 옵션을 행사하고 자기한테 불리한 일이 벌어지면 그냥 옵션을 휴지통에 버리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다음 옵션 매도자는 어때요?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자기한테 가장 좋은 일은 손해 안 보는 거고 나쁜 일이 벌어지면 손해 보는 거잖아. 이 사람은 좋은 일이 벌어지면 이익이 보는 거고 나쁜 일이 벌어져도 손해는 안 보잖아. 이해 갔어요? 그러면 몇 명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이해 안 갔어 지금? 무슨 말인지 내 질문이.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매수자는 뭐예요? 나쁜 일이 벌어지면 손해를 안 보는 거고 아무리 나쁜 일이 벌어져도 손해를 안 보는 거잖아. 그 네. 다음에 뭐예요? 좋은 일이 벌어지면 돈을 벌 수 있잖아. 네. 그지? 그러면 만약 이게 공짜라면 옵션을 매수할 거야, 매수 안 할 거야? 당연히 매수를 하겠지. 당연히 매수해야죠. 가령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주식은 포지션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뭐 어떤 거예요? 좋은 일이 벌어지면 돈을 버는데 나쁜 일이 벌어지면 손해를 보잖아. 그러니까 네. 내가 이걸 매수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가 까리하잖아. 네. 그지? 근데 이거는 지금 그게 아니잖아. 매수자는 뭐냐 하면 좋은 일이 벌어지면 돈 버는 거고 나쁜 일이 벌어져도 손해를 안 보는 거잖아. 그다음 매수자는 뭐예요? 좋은 일이 벌어지면 이익을 못 보는 거고 나쁜 일이 벌어지면 손실을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공짜로 서로 매매를 하겠어 안 하겠어? 매수자는 공짜라면 무조건 살라 그럴 거고 매수자는 무조건 안 하려 그럴 거 아니야. 네. 그죠? 그러면 두 사람이 거래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겠어요? 뭔가. 한 사람은 권리만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의무만 가지고 있으니까. 권리를 가진 사람이 의무를 가진 사람한테 뭔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거래가 안 일어나겠죠. 네. 그지? 그게 뭐냐면 옵션 프리미엄이다라는 거죠. 옵션 매수자는 항상 좋은 거잖아. 옵션 매수자는 항상 나쁜 거잖아. 그냥 나쁜 그걸 한 사람한테 뭔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거래가 안 일어나겠지.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옵션 프리미엄. 그러니까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옵션 시장에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옵션 가격이죠. 이 옵션은 가격이 있는 거죠.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네. 됐어요. 오케이. 우리 저 신문 읽다 보면 패드풋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그 코멘트 하는 건 뭐예요? 이 패드풋은 공짜라는 거예요.
마치 페드가 일반 투자자들한테 풋옵션을 팔아준 거야. 그지?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뭘 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페드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 근데 이 공짜라는 거야. 그러니까 놀라운 거지. 페드 풋이 뭔지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건 뭐지? 아까 질문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다시. 회사 가격이 얼마라고? 100원. 100원이야. 살 수 있는 권리? 콜옵션이니까 살 수 있는 권리? 근데 바뀐 게 뭐가 바뀌었죠? 요게 바뀌었네. 아까는 뭐였어요? 원, 만기 1이었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뭐냐? 만기 이전에 기술하기 100원이다. 그럼 옵션 프리미엄은 0원일까? 아까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건 행사해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옵션 가치가 없으니까 0원이 만기일에는 0원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만기일 이전이라면 이게 0원일까?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느낌상 이야기해봐요. 0원일 것 같아요? 아니면 0원보다 작을 것 같아요? 0원보다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찍어보라고. 눈치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싶어서. 영원보다 클 것 같습니다. 왜 클 것 같아? 어, 만기일에 기초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돈을 버는 구조니까. 네, 안 해.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이유는 내가 지금 설명할 거고, 눈치 학상으로 이야기하자면, 어? 만약 이게 0원이었으면 내가 지금 이 질문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을 것 안 했을 같습니다. 것 같지? 그지? 0원이 아니라는 소리지. 근데 마이너스일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지. 왜냐면 옵션 매수한 사람은 무조건 권리만 갖고 있는데, 그게 가치가 0보다 아래쪽으로 떨어질 수 없지. 그러니까 답은 뭐야? 플러스지. 이게 플러스라는 거야. 이런 상태, 행사 가격하고, 그 다음에 기초자산 가격이 같은 상태인데, 옵션이 플러스라는 거야. 왜 그럴까? 자, 그걸 알려면 요 새로운 개념, 용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하나는 뭐냐면 내재 가치, 영어로 intrinsic value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앞에 그린 거 있죠? 요 그림이 뭐냐면 옵션의 intrinsic value를 이야기한 거예요. 내재 가치를. 그러니까 뭐냐면 옵션을 지금 당장 행사했다가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냐면 옵션의 내재 가치예요. 근데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옵션 프리미엄은 내재 가치보다 항상 같거나 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옵션 프리미엄이 내재 가치가 높잖아. 그 차이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시간 가치, 타임 밸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다라는 거지. 옵션 만기일까지 기초자산 가격이 내한테 유리하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 기대치가 뭐냐면 옵션의 시간 가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 안 가? 그지? 오케이,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현재가 옵션 만기일이 안 됐어. 만기일 이전이야. 그죠? 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가격이 하락할 수 있어요. 맞잖아. 그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나 가격이 하락할 확률이나 반반이겠지. 50도 50이겠지. 네, 오케이? 가격이 상승했어요. 만기 이전에. 이 지금 내재 가치는 제로잖아. 요 상태면. 그지? 내재 가치는 제로인데 상승했어요. 상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상승했다고 치자고 그냥. 10원 올라갔다고 치자고. 100원이 110원이 됐다고 치자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옵션 갖고 있던 사람은. 이득. 돈을 번 거지, 10원만큼. 그지? 이게 0원이잖아. 가격이 10원만큼 떨어져서 90원이 됐어. 그러면 옵션의 가치는, 내재 가치는 어떻게 된 거야? 지금도 0원이고, 그때도 0원이니까 똑같잖아. 네, 이해 안 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확률은 올라갈 확률이나 떨어질 확률이나 반반일 건데, 올라가면 10원 먹고, 떨어지면 손해를 안 보니. 그러니 기다리고 있으면 평균적으로는 얼마를 버는 거야? 5원 버는 거잖아. 아니, 다시. 올라갈 확률이 50%고, 떨어질 확률이 50%인데, 올라가면 10원 벌고, 떨어지면 0원이니까,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0원이니까 5원 버는 거잖아. 네, 그럼 그 5원이 타임 밸류로 요만큼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네. 어. 자, 그게 타임밸류. 다시 또 새로운 그 개념을 하나 배워야 되는데 그 개념이 뭐냐면 마니니스크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영어로는 마니니스라는 개념인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 내가격, 등가격, 외가격 이런 용어를 써요. 오케이? 자, 보니까 내가격은 뭐라 그랬어요? 영어로 in the money. 그래서 줄여서 ITM, 옵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럼 뭐냐면 내재 가치가 0보다 큰 거를 ITM 옵션 그렇게 얘기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이 그림으로 본다면 어느 게 ITM 옵션이에요? 지금 현재 가격은 110원인데 근데 행사 가격은 100원이 옵션이 있다면 그거는 ITM 옵션인 거죠. 지금 현재 시장 가격이 100원인데 110원인데 근데 행사 가격이 그 지금 시장 가격보다 싼 그런 옵션이 있을 거 아니야? 콜 옵션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아이템이죠. 맞나요? 네. 오케이. 등 가격은 뭔 것 같아요? 등 가격은 지금 at the money. 우리 등이니까 같다 이런 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행사 가격하고 기초자산 가격이 같다 이런 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at the money ATM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시장 가격 행사 가격이 같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재 가격이 제로야. 그지?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거 정확하게 행사 가격 지금 현재 시장 가격이 같은 거를 보고 ATM 등 가격 이렇게 얘기한다. 오케이? 예. 예. 외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외가격이 뭐냐면 영어로는 out of money 그다음에 그 줄이면 OTM 옵션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는 뭐냐면 시장가 해석이 달래. 그리고 내재 가치가 제로야. 그러니까 어느 상태예요? 지금 시장 가격이 여기 기술자산의 가격이 여기 있을 때지. 그지? 네. 그러니까 전 가격은 뭐냐면 내재 가치가 제로이긴 하지만 사실은 기술자산하고 행사 가격이 같으니까 조금만 올라도 돈 버는 거고 조금 떨어지는 거는 뭐 어차피 영원이고 떨어지. 이런 거였고 얘는 뭐냐면 뭐 어떤 거냐면 조금 올라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 어차피 그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야 돼 그럼 돈 벌 수 있어 그지 그렇지만 뭐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런 건 없어 이게 지금 콜옵션 아우르만의 콜옵션이네 그죠 예 그래서 그걸 외가격 이렇게 얘기해 오케이 그래서 그 이 옵션에 지금 이제 요 이 빗금선이 뭐예요 옵션의 내재 가치고 그 다음에 요 실선이 뭐예요 옵션의 프리미엄이고 그러면 옵션의 시장 가치는 뭐냐 하면 요 빗금선하고 요 실선의 차이를 보고 우리는 시장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겠네. 그죠? 예. 또 다른 질문 할게요. 지금 애트만에서는 요 차이가 굉장히 커요. 맞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인더만인데 굉장히 저 애트만에서 많이 떨어진 인더만인데 얘는 지금 보니까 시간 가치가 좀 작아요. 그렇잖아, 지금 보니까. 네. 그다음에 뭐예요? 여기는 아우르만인데 외가격인데 그런데 이 저 등가격 애터만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해요. 그러니까 시장 가치는 분포를 만약 그린다면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네. 애터만에서 탑을 찍고 이런 식으로 되겠네. 시장 가치만 만약 그림을 그린다면. 오케이? 우째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그 시장 가치는 등 가격에서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등 가격에서 양쪽으로 멀어질수록 그 이 시장 가치는 줄어드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어째 그럴 것 같아요? 자, 봐봐. 애트만이야. 그지? 애트만이면 이렇게 조금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이 움직일 수도 있겠지. 네. 그지? 조금 움직이든 많이 움직이든 거기에 비례해서 지금 돈을 벌게 돼 있는 거지. 네. 그지? 떨어지는 것도 조금 움직일 수 있고 많이 움직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돈을 잃는 건 없지. 네. 그래서 타임 밸류가 있는 거였지. 시간 가치가 있는 거였지. 네. 오케이? 자, 이 점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기술사 가격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조금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돈을 벌어. 조금 떨어져. 대칭적으로 돈을 잃는 거지.
그러면 그것의 기대 가치를 구하면 그러니까 조금 올라갈 확률이나 조금 떨어질 확률이나 둘 다 확률은 똑같을 거 아니야. 네. 그지? 근데 그거의 기대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야? 0이 되겠죠. 두 개 확률은 같을 거고 올라가서 먹는 거나 떨어져서 잃는 거나 똑같으니까 그럼 확률이 기대값은 제로일 거 아니야. 그지? 어떤 경우에 기대값이 플러스가 되겠어요? 얘가 엄청 올라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엄청 떨어질 수가 있죠. 그죠? 두 개의 확률은 만약 올라가는 폭하고 떨어지는 폭이 같다고 생각하면 확률은 똑같을 거고. 근데 엄청 올라가면 올라가는 쪽쪽 다 먹는 거지. 그지? 근데 엄청 떨어지면 뭐예요? 손해를 보긴 보는데 여기서 손해가 막혀 있으니까 손해가 좀 이 올라갔을 때 얻는 그 이익보다는 조금 작겠지. 그러니까 기대값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의 플러스가 나오겠지. 그죠? 그러니까 네. 얘는 조금 올라가든 많이 올라가든 조금 떨어지든 많이 떨어지든 올라간 거는 무조건 이익이 되니까 얘는 시간 가치가 굉장히 큰 거고 얘는 시간 가치가 적은 거죠. 이거 한번 볼까 이거? 이 아우르마니 외곽이요. 조금 올라가든 조금 떨어가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둘 다 올라가도 돈 못 벌고 떨어지도 그 이익 안 나고 저 손실 안 나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기대값은 제로일 거 아니야. 그지? 어떤 경우에 이제 뭔가 기대값이 플러스 되는 거야.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지. 이만큼 떨어지면 손해 보는 건 없는데 이만큼 올라가면 조금 돈을 버는 거지. 그지? 그거 두 개의 기대값을 구하면 그게 플러스겠지. 그지? 그 플러스가 조금 올라가고 조금 떨어지는 거에 대한 기대값은 없고 0이니까 그러면 요 시장 가치가 작겠지. 이해 갔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요걸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콜옵션은 페이오프가 이렇게 되고 이건 무슨 페이오프? 내재 가치의 페이오프. 그지? 그리고 실제 옵션 프리미엄은 어떻게 된다고? 그게 아니고 요거하고 뭔가 관계 있도록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그럼 두 개 차이는 뭐냐면 시간 가치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그지? 그리고 이거는 뭐 어떤 거예요? 지금 기술안에 대해서 비선형 함수죠. 비선형이잖아. 그러니 애트만일 때 델타하고 인더만일 때 델타하고 아우로만일 때 델타가 달라지네. 그러니 델타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네. 이런 거지. 그래서 우리 미분을 알아야겠네. 오케이. 이 그림 뭐죠?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가 뭐죠? 이 그림은 지금 뭐냐면 0이고 그 다음에 우상향하고 0이고 우하향하고 풋옵션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떻게 지금 그림을 그린 거예요? 0이 아니네. 아우르만이라고 하더라도 이만큼 있네. 왜 이렇게 있냐 하면 지금 이게 뭐예요? 옵션은 뭐라고? 응, 다시 뭐라고? 권리다. 그러니까 옵션 매수자는 옵션 매도자한테 뭘 줘야 된다고? 대가를 줘.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 대가를 줘야 된다. 그랬으니까 처음에 지불한 대가가 있으니까 행사보다 아우르만일 때는 그만큼 손해를 보지 않냐라는 거. 그러니까 옵션 프리미엄을 지금 포함했을 때 그림이 이렇게 된 거네. 오케이? 네. 그게 지금 요 그림이에요. 아까 그림의 이 쌍둥이인데 약간 바뀐 쌍둥이인 거죠. 그죠? 오케이, 이 정도만 사실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지금 패드 풋이라는 말도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친구가 밴드에서 뭐 커브드 콜 이런 ETF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게 갖고 온 거야. 어, 프로텍티브 풋 또는 커브드 콜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주식 포지션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요거요. 요 녹색 선. 이런 사람이 옵션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그 자기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전략을 보면 뭐냐면 프로텍티브 풋 또는 커브드 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오른쪽부터 이야기합시다. 예. 프로텍티브 풋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보호적 풋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호적 풋. 그죠? 이거는 뭐냐면 여기 지금 플러스 S 이렇게 적혀 있지. 그게 무슨 말이냐? 롱 스탁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기본 포지션이야. 우리 기본 포지션인데 그 사람이 뭘 한 거예요? 플러스 P잖아. 그러니까 그 말은 그냥 풋을 매수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까 풋 매수하면 다시 어느 그림이지? 요 그림이지? 요 그림이잖아. 자, 두 개를 더해봐요. 두 개를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롱 스탁하고 그 다음에 롱 풋을 두 개를 더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기울기가 얼마야?
롱풋의 지금 왼쪽의 기울기는 얼마야? 오케이. 롱스탁의 기울기는 얼마야? 내가 한 종목 사고 있으면 롱스탁의 기울기는 얼마야? 기울기가 1일 거 아니야? 45도선일 거 아니야? 아, 네. 그지? 얘는 지금 기울기 얼마야? 주식 하나에 대한 만약 푸시라면 기울기 마이너스.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이야. 그러니까 기울기 1하고 기울기 마이너스 두 개 합쳤으니까 그러면 기울기가 뭐가 되겠어? 0. 0이 0. 되겠지라는 거지. 오케이? 예. 네. 여기서는 기울기 얼마야? 0. 0이고 얘는 기울기 얼마야? 1. 그러니까 요 행사 가격 기준에서 오른쪽은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토탈 페이오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프로텍트 풋 전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이 원래 오리지널 포지션은 롱스탁이었는데 갑자기 롱풋을 해가지고 프로텍티브 풋 포지션을 취했을까? 이 사람은 어떤 미래를 기대하고 있을까? 자, 그걸 알려면 이 사람이 이익을 보는 포지션하고 그 다음에 손실을 보이는 게 상태가 어떤 건지를 알면 되잖아. 그지? 이 사람은 언제 그, 그 이익을 봐? 기술자산의 가격이 오른쪽으로 가면 이익을 보는 거지. 맞잖아. 여기가 이익 영역이잖아. 그다음 여기는 뭐예요? 손해. 손해 영역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이쪽에 가 있으면 그러면 손해를 보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거하고 그러니까 요즘 프로텍티브 포지션하고 롱스탑 포지션하고 비교하자. 롱스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면 돈을 먹어요. 돈을 버는 거고 떨어지면 돈을 잃어. 근데 뭔가 롱풋을 해가지고 이렇게 포지션을 바꿨어. 왜 바꿨겠어? 뭘 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뭔가 떨어지는 게 지금 겁이 나는 거지. 그지? 어. 근데 이제 대신에 뭐냐 하면 지금 얘에 비해서 지금 요게 밑으로 지금 하방 이동했잖아요. 왜 하방 이동했어요? 그 풋을 샀기 때문에 시험 그렇지. 가격 풋 때문에. 산 풋 프리미엄만큼 지불했으니까 여기 하방 이동되는데 그럼 약간 희생한 거지. 롱스탁에 비해서 프로텍티브 풋 포지션은 뭔가 희생한 거지. 뭘 희생했냐면 올라갔을 때 먹을 수 있는 양을 좀 줄인 거지. 네. 그지? 올라가서 먹을 수 있는 양을 줄이면서 뭘 낸 거예요? 손실 손실을. 딱 일정 수준 이하로 딱 막아놓은 거지.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은 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냐면 앞으로 시장이 떨어질 거를 두려워하는 거야. 음, 그지? 그렇지만 내 예측이 틀릴 수도 있잖아. 네. 이익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롱스탁을 있는데 가격이 떨어질 거로 예상해. 100%내 확신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주식을 팔면 되잖아. 네. 그지? 근데 그건 아니야. 주식이 떨어질 것 같은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긴 하지만 내 예상이 틀리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 네. 그러니 뭐예요? 약간의 이 손해를 좀 보면서 요만큼의 손해를 보면서 대신에 떨어지는 건 확실하게 맞고 올라가는 건 그래도 따라가서 먹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은. 그지?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 프로텍티브 풋 포지션 이렇게 얘기한다. 지금 내가 여기 네이키드 에스크 하는 게 요거예요. 이 풋으로 뭔가 해지하지 않고 그냥 그 단순 포지션을 채웠다는 의미에서 네이키드 S 이렇게 롱스탁을 보고 네이키드 S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장단점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아마 했을 거야. 이해 갔죠? 얘가 왜 프로텍티브 풋을 썼는지. 네. 그죠? 그러니까 희생을 했지 사실은 뭐예요? 이 풋옵션 프리미엄만큼은 내가 돈을 이미 지불했잖아. 그죠? 예.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제 패드풋, 트럼프 풋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아는 거지. 방금 이 순간에. 그러니까 패드풋 하는 게 뭐 어떤 거냐면 우리가 롱스탑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떨어지잖아. 그죠? 떨어지면 뭔가 사람들이 이제 가난해지는 거 아니야. 가난해지면 그러면 이제 미국 경제가 좀 안 좋아질 거 아니야. 근데 패드의 역할은 뭐예요? 미국 경제가 좀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면 좋겠단 말이지. 그러니 사람들이 가난해가 미국 소비도 안 하고 해서 경제가 또 안 좋고 이런 일이 안 벌어지려면 뭔가 경제가 좀 안 좋아져서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갑자기 금리 인하를 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패드풋이라고 용어를 쓴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융시장에 있는 이 일반 투자자들도 풋옵션 정도는 알고 있고 프로텍티브 풋이라는 용어는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런 거잖아. 그지? 최근에는 뭐냐면 트럼프가 뭡니까 미국 경제가 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갑자기 뭐냐면 관세를 유예하고 했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트럼프 풋 이렇게 용어를 썼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원 용어는 패드 풋이었고, 그지? 그거를 이 트럼프도 그 주가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주니까 그래서 트럼프 풋이라는 용어를 누가 쓴 거지 또. 이해갔죠? 그러니까 뭐냐면 풋을 우리가 일반 투자자들이 산 건데 말하자면 밑을 막아준 거잖아. 근데 그러면서 그 풋옵션을 말하자면 트럼프가 판 거잖아. 아니면 페드가 판 거잖아. 근데 어떻게 팔았다고? 공짜로 팔았다고. 그걸 보고 페드 풋, 트럼프 풋 이렇게 얘기해. 자, 이런 포지션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다시 프로텍티브 풋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요 용어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포트폴리오 인슈런스라는 용어도 쓰거든. 그래서 이것도 뭐 결국에는 나온 프로텍티브 풋을 보고 이야기해 주는 거다라고 그냥 알고 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어딘가에 기사를 보면 포트폴리오 보험 이런 말도 나오고 실제 시장에서 이 물건도 팔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오케이? 예. 자, 이제 커브드 콜 이야기합시다. 커브드 콜. 자, 오리지널 포지션은 뭐라고요? 롱스탁이에요, 롱스탁. 그죠? 근데 이번에는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 빨간색이 뭐예요? 한 건데 이거 페이오프는 무슨 페이오프예요? 뭐한 페이오프예요? 무슨 페이오프야? 요거잖아. 쇼콜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콜을 매도한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두 개를 합치면 종합 포지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기울기 1이고 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가 제로가 네.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이거는 기울기 0이고 요거는 뭐예요? 기울기가 1이니까 1위. 그러면 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런 포지션이 취해진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그 이 저 커브드 콜 포지션을 취한 이 투자자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앞으로 주가가 올라간다고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주가가 떨어진다고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올라간다고? 아주 좋은 답변인데. 너무 많이 올라가면 돈을 못 벌지 않나요? 응, 그 사람. 응, 응. 이 사람은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면 이 포지션을 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냐하면 어차피 주가가 떨어지면 손해를 보니까. 얘같지? 네. 근데 그렇다고 주가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 주가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런, 그냥 주식을 이런 사야 돼요. 포지션을 취했어야 돼요. 이런 포지션은. 프로텍티브 풋을 취했어야지. 커브드 콜을 취하면 위 먹는 걸 막아버리는데. 그럼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냐고. 그지? 그리고 사실 이 포지션은 이런 거지. 뭐 어떤 거냐면, 원래 그 네이키드 스탁보다 어떤 면이 있냐면, 요만큼 올라가잖아, 지금. 떨어지는데, 네이키드 스탁보다는 더 위에 있잖아. 왜 있었어? 왜 있었냐고. 요것 때문에 있은 거지. 프리미엄. 콜을 했으니까 옵션 프리미엄을 챙겼잖아. 챙긴 그만큼 약간 올라간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예측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람은 주가가 올라간다고 예측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뭘 했냐면 요걸 한 거예요. 주가가 요 근처에 있다고 생각한 거야. 요 근처에 있으면 그러면 네이키드 스탁 포지션보다 좀 더 유리하니까 뭘 챙겼기 때문에 옵션 프리미엄을 챙겼으니까. 그지? 근데 만약 떨어지면 이제 별로 안 좋은 거지. 그지? 그다음 많이 올라가도 별로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의 기대는 올라간다 떨어진다가 아니고 현재 근처를 머무르고 있을 때 커브드 콜에 투자하는 게 괜찮은 거죠. 그죠? 만약 많이 올라갈 거라 생각했으면 그냥 네이키드 스탁 하는 게 더 나은 거지. 그지? 많이 떨어질 거라 생각했으면 프로텍티브 풋 하는 게 더 나았지. 아니면 그냥 그 주식을 다 팔아버리는 게 나았잖아. 그죠? 예. 그게 지금 뭐냐면 커브드 콜이에요. 예. 그게 지금 뭐냐면 커브드 콜이에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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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케이? 예. 네. 이제 왜 커브드 콜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느냐 하면 이런 거라는 거지. 이 배당 투자라는 게 또 굉장히 사람들한테 널리 있잖아. 있는데 이게 다 같은 배당 투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 제가 퍼플렉시티한테 그 배당 수익률 순위 탑5를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ETF가 고배당 ETF고요. 배당 수익률이 연 한 5.1%에서 4.1% 나와요. 예.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배당 ETF가 있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 커브드 콜 ETF예요. 커브드 콜 ETF 보니까 지금 뭐라 적혀 있어요? 18.98%예요. 지금 우리 은행 이자리 얼마지? 나는 이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 은행 이자리 얼마지? 23%? 은행 이자율이 지금 우리 은행 예금하면 3%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게임이 뭐 어떤 게임이냐면, 배당 수익률 한 5.2% 먹고, 근데 혹시 이 고배당 ETF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로 약간 플러스 알파 준다 이 정도거든. 근데 얘는 어때?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 이거는 한 해볼 만한 것 같지 않아라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배당 수익률이 18.98%니까 그러면 지금 은행 이자율 3%인데 그러면 내가 리스크 좀 지고도 이 정도 먹으면 이거 해볼 만하지 않냐라는 거지. 그렇잖아. 아니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왜 아니다고 주장했냐면 커브콜이 뭐 어떤 거라고? 상방이 막혀 있어요. 여기 커브드 콜이었잖아. 그러니까 상방이 막혀 있다고. 이거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뭔데? 어차피 위험은 오픈돼 있잖아. 그러니까 위는 막혀 있고 아래는 오픈돼 있으면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 터지면 엄청나게 터진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이 커브드 콜 ETF 투자하는 게 별로 아닙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 높다고 아무데나 투자하면 안 된다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건 미국인데 미국. 놀라워라 안 해요? 249% 9%. 예? 이것도 뭐냐면 커브드 콜 스트레티지 쓴 거예요. 쓴 건데 여기는 아예 커브드 콜이란 말도 안 쓰잖아. 뭐라고 써가냐면 yield max 테슬라 옵션 인컴 스트래티지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뭔가 테슬라 옵션을 판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옵션 프리미엄 먹잖아. 그지? 그 먹는 것도 그냥 먹는 게 아니고 굉장히 위험하게 먹는 거야. 그럼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잖아. 그러니 이렇게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많으면 대신에 뭐가 있겠어요? 뭔가 굉장히 손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다른 썸띵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높은 거지. 이거 배당 수익률 높다고 1년만 투자하면 지금 뭐냐면 249% 먹으니까 그럼 내 투자한 원금의 저 두 배를 이익으로 얻으니 좋네 하면서 투자하면 돼 안 돼? 라는 거예요. 요게 지금 요 첫 번째 거 ETF 예, 그 차트를 갖고 온 건데 이해 가요 지금? 네. 처음에 얼마였어요? 551달러였어. 근데 지금 이게 몇 년이야? 2024년인데, 23년 언젠데, 지금 2025년에 지금 가격이 얼마냐면 40이야. 그러니까 몇 토막 난 거야? 10분의 1 토막 난 거잖아. 그러니까 이 10분의 1 토막 난 거에 대가가 뭐라고? 249.48%야. 그러니까 이런 데 투자하면 돼, 안 돼? 라는 거야. 이해 갔죠? 예. 또 하나 얘기할까요? 여기는 이름이 지금 뭐라고 적혀 있어요? 라이즈 미국 테크 100 데일리, 그 다음 뭐예요? 고정 커브드 콜 적혀 있죠? 그죠? 근데 여기 3번은 뭐예요? 솔 미국 500 타겟 커브드 콜 액티브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는 계속 그냥 커브드 콜을 하는 거야. 무조건 커브드 콜을 하는 거야. 그지? 얘는 뭐냐 하면 어떨 때는 커브드 콜을 했다가 어떨 때는 커브드 콜을 안 하는 거야. 심지어는 어떨 때는 프로텍트 풋을 할 수도 있는 거야. 앞으로 시장이 올라갈 것 같으면 프로텍트 풋을 하거나 그냥 네이키도 놔둬놓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시장이 그 떨어질 거라 생각하면 프로텍트 풋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머물고 있으면 커브드 콜을 했다가 왔다 갔다 하겠다는 거야. 자, 문제는 뭐예요? 이 펀드 매니저가 미래를 잘 예측할 수 있었으면 그러면 좋은데 만약 이 사람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면 항상 거꾸로 포지션을 취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요? 지금 무슨 말인지?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어느 포지션이 가장 좋은 거야. 그냥 네이키드로 놔두는 게 좋잖아. 그죠?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뭐예요? 프로텍티브 풋을 하는 게 좋잖아. 그런데 가격이
자기는 가격이 올라갔다 했는데 뭐예요? 떨어져가지고 손해보고 그다음 자기는 가격이 올라갈까 생각해서 네이키를 놔두니까 지금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해놓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계속 손해를 양방향으로 잘못 예측하면 받겠죠,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결론은 커브드 콜 ETF는 시장이 그냥 현재 근처에 유지할 수 있는 혼조 시장을 생각할 때 투자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시장을 예측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해가지고 이 ETF 투자하는 게 맞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뭔가 이 순진한 투자자들을 오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미국 같으면 더 개판인 거죠, 지금. 249.48%짜리 배당 수익률 물건 만들었는데 사실은 뭐냐 하면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가격 손실이 배당 수익보다 훨씬 더 크겠지. 어.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그런 프로덕트들이 꽤 있어요, 지금. 계속 뭔가 뭐 이런 프로덕트도 있어요. 뭐 어떤 거냐 배당 수익률이 높은데 사실 알고 보면 원금을 잘라가지고 배당으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원금이 줄잖아. 이 펀드인데 펀드에 원금이 계속 줄고 있으니까 펀드의 가치는 점점 줄 거 아니야.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거지. 근데 사람들은 그냥 배당 수익만 가지고 투자하겠다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까가지고 여기가 진짜로 내한테 가치를 제공해주는 펀드인지 보고 그 펀드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게 이고, 근데 까는 것도 할 능력이 없으면 너무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는 펀드에는 투자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옵션에 대해서 뭐 포브드 콜, 그다음에 뭐 배드풋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10시 2분인데 5분 후에 다시 봅시다. 10시 7분에. 7분에 잠시 휴식하고 앞에 한 거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없어. 그러면 계속 진도 나갈게. 자, 방금 이야기했던 그 옵션 브렉셔즈 옵션 가격 결정 모형. 예, 공헌자가 누구냐면 이 양반이다 이런 거죠. 이 양반의 이름은 피셔 블랙이고요. 1995년에 돌아가셨어요. 놀랍죠. 왜냐하면 원래는 물리학 학사를 했고 그다음에 응용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뭐 이 사람이 잠시 또 어디 회사에 있기도 했는데 그때는 뭐냐면 컴퓨터 사이언스 그다음 인공지능 이런 거 하다가 마지막에는 금융을 한 그러니까 그 사실 금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건 아니고 금융에 대한 지식은 원래 없던 양반이에요. 없던 양반인데 그냥 투자 업계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해 가지고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또 시카고 대학하고 MIT 교수하면서 금융 쪽으로 한 양반이에요.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공헌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모델이에요. 브렉시홀즈 옵션 가격 결정 모형. 그거예요. 그 말고도 뭐 이 양반의 대단한 공헌들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 나중에 재무관리 시간이나 투자론 시간에 배울 건데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윌리엄 샤프라는 양반이 이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과 노벨상을 받았어. 근데 이 사람도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이 아주 중요한 공헌을 하나 한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냐면 브렉의 CAPM 이렇게 얘기하는데 브렉의 CAPM 만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은 노벨상 못 받았어. 왜 못 받았냐면 노벨상 받기 2년 전에 마이런 숄즈가 노벨상을 받기 2년 전에 뭐예요? 죽었어. 그래서 노벨상 못 받았어. 내 생각에 이 사람이 노벨상 무조건 받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마이런 숄즈한테만 노벨상을 주기가 좀 거시기한 거야. 그지?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브렉 숄즈 오션 프라이싱 모델에 뭔가 또 다른 공헌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로버트 몰턴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2년 후에 그러니까 97년에 이 마른 숄즈하고 로버트 몰턴이 노벨상을 받는 거야. 사실은 이 브렉 숄즈 옵션 가격 결정 모형에 가장 중요한 공헌을 한 사람은 피셔 블랙인데 죽는 바람에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마른 숄즈.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왜 대단한 사람이냐? 자기 지도 교수가 둘 다 노벨상 수상자야. 몰튼 밀러나 아니면 유진 파마가 노벨상 수상자야. 예. 노벨상 수상자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브렉 숄즈니까 피셔 블랙과 마이런 숄즈가 같이 이제 논문을 쓴 거지. 논문을 썼고 피셔 블랙은 빨리 죽는 바람에 숄즈하고 로버트 몰턴이 노벨 경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데 왜 높게 평가하지 않냐면 실제 브렉 숄즈 옵션 가격 결정 모형에 문제를 푼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 마이런 숄즈일 것 같아? 아니면 피셔 블랙일 것 같아? 라는 거지. 이 브렉 숄즈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이 뭐냐면 열 전달 방정식이 있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뭔가 analytically 해석적으로 크로스폼을 구한 건데 미분 방정식을 푼 건데 그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었냐? 내 생각에는 마이런 숄즈는 없을 것 같아. 피셔 블랙은 보니까 뭐예요? 물리학 수학 박사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 푸는 그 능력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마이런 숄즈가 한 일은 뭐냐면 딱 이거밖에 없어. 뭐냐면 이 문제가 이 파이낸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니 이 문제 풀면 굉장히 우리가 뜰 수 있어.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문제 디파인밖에 못했어. 문제 풀지는 못했을 것 같아. 라는 거지.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친구 잘 만나가지고 노벨상 받았다. 그리고 친구 잘 만났고 안 죽어가지고 그죠? 예, 뭐. 이 사람이 또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롱턴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회사 헤지 펀드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파트너예요. 파트너인데 이 98년에 이 롱턴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망했어. 그래서 그 망한 스토리를 가지고 책을 누가 썼어.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천재들의 실패 이런 거야. 이 롱턴 캐피탈 매니지먼트에 이 사람도 파트너였고 요 사람도 파트너였어. 노벨 경제학 수상자가. 그 말고도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으니까. 그래서 천재들도 잘 못하는데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마이런 숄즈는 그 다음에 또 플래티넘 글로브 에셋 매니지먼트 하는 회사 또 만들었어. 이것도 헤지펀드야. 이것도 망했어. 그런 거예요. 이 양반이 로버트 몰턴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도 보니까 백그라운드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칼텍의 응용수학 석사네. 그러니까 그하고 아마 기계공학 했을 거야, 이 양반이 로버트 몰턴이. 공학 수학 학사 적혀 있는데 아마 기계공학 했을 거야. 기계공학. 이 열전달 방정식 그 미분 방정식이 유명한 게 어디냐면 기계공학에서 열역학 할 때 유명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이 알고 있을 것 같은 거지. 여하튼 이 사람이 이제 MIT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고 자기 지도 교수는 또 유명한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폴스 아머리슨이고 이제 그 피셔 블랙하고 로버트 몰턴이 이제 이 MIT에 이제 세미나 온 거지. 세미나 왔는데 내가 문제를 거의 다 풀었는데 근데 문제 하나는 못 푼 게 하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그 세미나에 박사과정 학생으로 로버트 몰턴이 있었던 거지. 근데 로버트 몰턴도 거의 비슷한 문제를 지금 풀고 있었어. 비슷한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약간 다른 맥락의 비슷한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못 푼 문제 그 해는 이 사람이 풀었던 거야. 로버트 몰턴이. 그래서 세미나 중간에 뭐냐면 그거 답은 요거야 하면서 딱 이야기해주고 그 이유는 이렇게 드라이브 돼 하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브레이크아웃 옵션 프라이싱 모델이 완전 문제 다 풀린 거잖아. 이해 갔죠?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이 사람은 노벨상을 받은 거야. 말하자면. 그 문제 안 풀린 조그만 부분, 한 부분의 문제를 풀어줘서 노벨상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블랙 숄즈 옵션 가격 결정 모형 얘기 안 하고 블랙 숄즈 몰턴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이거지. 그죠? 그래 이야기하니까 뭐 이 사람도 결국에는 숟가락 얹어가지고 노벨상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진 않아요. 가령 이를테면 마이런 숄즈는 그 이후에 뭐 대단한 논문을 쓴 게 하나도 없다 하면 그런 거 아니. 그 이후에도 뭐 내가 읽어본 논문도 있긴 있는데 그렇지만 그 논문이 그냥 빅샷은 아니에요. 노벨상을 줄 만한 빅샷을 안 가고 그냥 쪼쪼한 것들 몇 개 논문 쓴 거고 사실은 브렉쇼즈 옵션 가격 결정 모형 논문 빼놓고는 별로 대단한 빅샷은 없는 거지. 반면에 로버트 몰턴은 뭐 나름대로는 아까 뭐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빅샷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저 중간샷 정도 되는 논문들은 있어요. 뭐 이를테면 연속형으로 CAPM을 만들어서 인터프럴 CAPM 한 것도 상당히 공헌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에쿼티 밸류에이션 모델도 뭐 만들었어, 나름대로. 그래서 그걸 멀티 모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공헌들을 꽤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만약 공헌으로 이야기한다면 뭐 이 사람은 노벨상 받아도 될 만한 사람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롱터 캐피탈 매니지먼트 그 마이널 솔저 같이 파트너였고, 롱터 캐피탈 매니지먼트는 망했다. 이런 거죠. 이 책은 한번 읽어볼 만해요. 예. 천재들의 실패, 아까 이야기했던. 예. When Genius Failed kind 인데 한번 읽어볼 만하다. 이거 읽어보면 헤지 펀드가 뭐 어떻게 돌아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끝냅시다. 이 표치의 듀레이션. 이게 지금 소절 하나 지금 오늘 하고 끝났네. 지금 수업이. 그죠? 예. 근데 우리 옵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옵션이 뭐 어떤 건지 개념을 한번 그 아주 쉽게 설명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으니까 한번 내용을 보고 개념을 잡고 있으면 나중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끝냅니다. 네.